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북경 올림픽 기간 동안에 이 CNY가 거래가 되기 시작했었다. 과연 무엇을 그러면 CBDC를 발행함으로 해서 중국이 얻고자 했는가를 놓고 보면 크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앞에서 제가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를 했으니까 비트코인하고 이제는 중국 ECNY라고 하죠.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PBOC, People's Bank of China, 줄여서 PBOC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ECNY는 Chinese Yuan, Electronic Chinese Yuan을 말하겠죠. 이것이 과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가? 많은 분들이 중국 여행을 하시다 보면 현금을 받지 않는다는 건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레스토랑에 가서 식탁에서 주문을 하더라도 식탁에 이렇게 놓여 있는 또는 붙어 있는 QR코드를 찍어서 위챗으로 주문을 하고 페이를 하는, 우리나라 요즘 레스토랑을 가도 이렇게 테이블에 걸려 있는 주문하는 메뉴판이 걸려 있잖아요. 노트패드식으로. 그런 형태의 결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 여행하시기가 상당히 불편하시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중국에 계좌가 없고 중국의 화폐를 쓰지 않게 되면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중국에 누구나 다 여행하면서 은행에 예금을 하거나 또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 CBDC가 어디까지 와 있고 중국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 그리고 이에 따른 어떤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은 무엇인가 궁금해 하실 것 같고, 중국이 이렇게 앞서가는 부분에 있어서 미국 연방준비은행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와 여타의 국가들은 어떤 입장인지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CNY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전문가들 분 중에서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곳에서 북경 올림픽 기간 동안에 이 CNY가 거래가 되기 시작했었다. 아마 이런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이거를 총괄했던 사람 이름이 무장춘입니다. 무장춘이 지금 중국인민은행 디지털 통화 이니셔티브의 사무총장으로 있고요. 이 사람이 과연 무엇을 그러면 CBDC를 발행함으로 해서 중국이 얻고자 했는가를 놓고 보면 크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이런 나라들이 참여하는 경제 공동체를 우리가 브릭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브릭스에서 중국 화폐로 결제를 한다, 중국 위안화로 결제를 한다. 그럼 한 발 더 나간 거면은 중국 디지털 화폐로 결제하는 순간이 언젠가는 도래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무엇을 봐야 되느냐? 앞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얼마만큼 빨리 처리를 할 수 있냐. 결제가 이루어지면 도대체 몇만 건의 결제가 동시에 이루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용량, 캐패시티의 문제가 존재하지 않겠어요? 안 그러면 여러분, 왜 제가 최강야구를 좋아하니까 직관 티켓 구입하시려고 그러면 순간적으로 들어가면 벌써 막 3만 명, 5만 명 정도가 대기하고 있잖아요. 2시부터 예매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딱 들어가서 대기하려고 한번 보면 지금 대기자 명단 뭐 2만 5천 명, 3만 명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자화폐니까 내가 거래를 하려고 할 때에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면, 제가 거래 버튼을 누르는데도 불구하고 거래하는 속도가 느리거나 아니면 이미 차서 많은 사람들이 3만 명의 그 캐파를 채우고 있으면 제 거래는 자꾸 늦춰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유통의 어떤 속도, 이런 걸 아마 보려고 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지금 현재 초당 거래율, 앞에서 제가 비트코인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이 TPS가 한 10,000건 정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향후에 한 30만 건으로 늘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캐파 용량을 지금은 10,000 정도에서 30만 정도로 늘리면 충분하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미국 MIT에서는 그거 가지고는 택도 없다. 우리가 실험을 해보니까 지금 MIT가 가지고 있는 거래 속도 처리 용량이 자기들의 컴퓨터로는 17만 건 정도인데, 이 17만 건 가지고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체계, 암호화폐의 거래 체계에 이루어지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다고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게 한 170만 건 정도로 늘어야지만, 10배 정도는 더 늘어야지만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확장성과 거래 속도를 아마 체크해 보기 위해서 올림픽 때 이용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현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PBOC의 이 CNI를 사용하고 있는지 이거를 보니까요, 2021년 10월부터 쭉 사용을 했는데 2024년까지 총 거래 가치가 약 870억 엔, 달러로 치면 137억 달러 정도 쓰고 있고요. 그 지갑이 지금 만들어져 있다고 그렇게 보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2021년 10월 달에는 약 1억 2천만 개의 지갑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920만 개 기업 지갑이 만들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억 4,200만 달러의 거래량이 이루어지고 있고 약 560억 위안이 새롭게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사인 같습니다. 그 잔액 기준으로 놓고 보면 개별 지갑인 경우에는 인민비 3위엔이고 기업 지갑인 경우에는 인민비 31위엔 정도 잔액이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수의 어떤 전자지갑이 열려 있지만 거래라든지 이 CNY 잔액 보유에 지금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이런 보고가 있어서 과연 이게 민간 기업이 사용되고 있는 이런 전자지갑의 영향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지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이 좀 복잡해졌는지 모르는데 두 번째 내용은 이런 거죠. 중앙은행에서 화폐를 발행했다. 그러면 그 발행한 화폐의 계좌를 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지갑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카카오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삼성이라든지 페이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카드를 기반으로 한 거죠. 자기 카드를 기반으로 해서 그 카드의 결제은행과 연결된 결제 시스템을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중앙은행에서 CBDC를 발행하게 되면 이 개인은행에서 가지고 있는 결제 시스템의 그 지갑처럼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디지털 화폐에 지갑이 존재해야 되잖아요. 과연 그 지갑을 개인 기업들에게 줄 것인지 아니면 중앙은행이 직접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불편함과 편리함에 대한 논란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거는 자연스럽게 개인정보의 유출이 개인 기업일 경우에는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보호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단서가 붙어가지만 중앙은행 경우에는 개인의 모든 정보가 중앙은행의 정보 시스템으로 함께 흘러가 버리니까 우리가 중앙은행에서 열고 있는 CBDC와의 계좌 지갑을 열 때 그 개인정보를 누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계약서가 또다시 만들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다르게 좀 만들어져야 된다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지금 중국에서 좀 실험적으로 쓰고 있는 내용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요.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이건 좀 재밌는 다툼이 있습니다. 오태민 작가도 이야기를 했지만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거는 중앙 집권식 결제 시스템을 말하는 관리 시스템을 말하는 것이고 이더리움과 같은 것은 분산된 형태의 그 결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요즘도 메타라든지 많은 그 디지털 관련 회사들이 개인정보법 관련해 가지고 유럽 쪽에서 맹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술적인 선택 면에서 이 중국은 소매 거래를 그러니까 도매가 아니고요. 기록하기 위해서 중앙 집권식 원장을 사용하고 있답니다. 하루가 끝날 때마다 어느 정도 원장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원장 거래 내역을 다 들여다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블록체인 구동인 것 같아요. 그 OS 시스템의 내용인 것 같아요. 그 중국 인민은행은 다른 중앙은행처럼 이렇게 기술적인 측면에서 자유시장과는 다른 형태의 시장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하이브리드적이라 그럴까요?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자본주의 금융시장적 원칙과 사회주의 공산 중앙집권식 기술의 어떤 내용 이것들이 중간적인 형태, 하이브리드 형태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지금 그런 이슈들이 또 하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험관리 측면에서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 통화주권에 대한 위협에 대해서 우려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디지털 화폐인 eCNY 보유가 인민화폐와의 보유와의 경쟁력을 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달러가 가지고 있는 그 거래에 있어서 사용되는 결제통화로서의 가치와 디지털 통화로가 가지고 있는 결제통화로서의 가치는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기는 앞에서 말한 시늉리지 효과가 있지만 디지털 화폐의 의미에서는 시늉리지 효과가 없다는 측면이 있고요. 환율적 계산도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측면을 말씀을 드렸고요. 또 잘못하면 이 CNY의 가치가 종이화폐의 가치보다도 더 급격하게 변동성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도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최근까지는 브릭스를 비롯해서 많은 중국과 이렇게 자본적인 유대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국가들조차도 인민폐의 보유를 오히려 더 선호하고 eCNY에 대한 보유는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조금 이렇게 주저하는 그런 내용들이 또 언론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국의 세계 기축통화의 지위를 가지려고 하는 입장에서 도전임에는 틀림이 없죠. eCNY가 미래의 결제통화가 된다라고 하면 전자거래에 있어서
상당한 도전이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조금 느긋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유로 첫 번째, 이 기술적인 거래 통화량의 결제 시스템의 캐파, 용량의 문제가 지금도 현저히 존재한다. 이게 얼마 정도가 필요할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앞에서 MIT가 170만 개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현재 한 300만 개 내지 500만 횟수의 결제 시스템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기술적인 측면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그렇게까지 결제 캐파를 가지고 확보할 수 있겠는가라는 이제 문제점이 지적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디지털 화폐가 가지고 있는 앞에서 말씀드린 중앙정부, 중앙은행과 민간 기업가의 어떤 지갑의 호환성 문제, 이 문제가 그대로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이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CNY를 사용하게 되면 중국 중앙정부로 다 흘러가기 때문에 공산당 입장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미국과 우리나라 또 일본과 같은 자유시장 체제를 가지고 있는 데서는 개인정보법 보호가 연결이 안 되면, 보장이 안 되면 이거를 통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확실하지 않을까, 그런 입장이 뚜렷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서 고민하실 게, 블록체인 이야기를 했으니까 또 이게 화폐로 전용이 안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암호화폐가 화폐가 아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화폐로는 가치가 없겠지만 무언가 이 원장 기술, DLT라고 하는 이 원장 기술이 가지고 있는 확장성, 이것이 하나의 자산적 가치로는 인정이 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해서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것이 사용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 호환성이 있어야 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간다면 암호화폐 체계는 통화로서는 어렵지만 자산으로서의, 즉 기술 개발의 파급 효과적인 가능성인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만큼은 인정을 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런 뜻에서 자산으로서의 가치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CBDC가 언제쯤이면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결제 통화가 될 수 있겠는가? 글쎄요, 그거는 간단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1990년 PC 시대가 이르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도 과거에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이렇게 보고서 쓴 걸 보면 수기로 다 썼더라고요. 보니까 손으로 쓴 연구 보고서에서 컴퓨터가 나오면서 컴퓨터 작업을 했지만 일이 줄어들지는 않았거든요. 일이 더 많아졌거든요. 그러면 디지털 화폐를 사용하게 되면 당연히 일반 화폐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더 빈번하게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큰데, 그 모든 거래를 처리할 수 있는 기술적이고 보안적이고 내용적인 측면이 보완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빨리 나와야 되겠죠.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CBDC가 운영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에 대한 그 중요성 내지는 유용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암호화폐 체계의 기술적인 이해와 기술력을 뒷받침받지 않고서는 CBDC로 가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멀지 않느냐라고 하는 기술적인 측면이 저는 강조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비베크 라스와미도 비트코인은 내가 인정을 하겠지만 CBDC는 절대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트럼프에게 이야기를 했고, 아이오와 선거에서, 예비 선거에서 끝이 나고 난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도 CBDC만큼은 자기는 찬성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라스와미에게 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22년 파일럿 프로그램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한 3년이 지나는 그런 시점이죠. 그런 시점에서 중국 정부가 아직도 열심히 시장과 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 시장만 가지고 싸워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세계 시장과 싸워야 되는데, 중앙은행 입장에서 과연 이게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을까라고 하는, 퍼질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때는 많은 우려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무창춘이 말한 세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이 CNY가 앞으로 가져가야 될 세 가지 목표.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중앙은행의 지불 시스템의 효율성을 개선하겠다. 두 번째는 소매 지불 시스템에 대한 백업용으로 제공을 하겠다. 세 번째는 금융 포용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정의를 하겠다. 세 가지 내용 다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두리뭉실하지 않습니까? 그죠?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목표를 지향하는 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종이화폐, 하드웨어적인 종이화폐 시스템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의 일단 전환기적인 이 CNY를 한번 사용해 보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다.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일반인들이 많이 사용하고 써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소매 결제 부분에 있어서 민간 기업인 알리페이와 텐페이와 같은 다른 구동 알고리즘과의 호환성, 연계성에 대해서 기술적인 개발과 발전을 지속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금융이라는 개념을 조금 더 확장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미래에 우리가 생각하는 금융에서는 블록체인과 같은 암호화폐와 같은 형태의 알고리즘 체계를 화폐로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포용적인 이해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내용, 요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세 번째는 제가 볼 때는 무장춘 씨가 조금은 비트코인에 대한 너무 관용적인 자세를 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내용을 자산이라고는 인정을 할 수가 있지만 화폐로는 인정하기가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누차히 드려서, 자산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미래의 파급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가능성은 있다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인정을 할 수는 있지만, 개인적으로 이걸 화폐로 쓴다는 의미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으로는 저는 아직은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당한 금융에 있어서 중요한 인프라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금융의 인프라라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화폐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그럴 것 같으면 중국 인민은행 판공승 총재가 CBDC를 발행을 많이 하든지, 그죠? 이 CNY를 발행을 많이 하든지 하지, 왜 중국 인민은행이 금을 지금 사모으고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놓고 보면 아직까지 디지털 화폐로 가기에는 상당히 좀 어렵다. 더군다나 상업은행과 중앙은행의 역할 분담에 있어서, 또 역할 기능에 있어서의 차이점을 감안한다면 CBDC는 오히려 국민을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노예화한다, 이런 표현도 쓰시는데, 저는 노예화보다도 국민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잊고 무엇을 쓰고 싶어 하는지를 샅샅이 낱낱이 들여다보고 예측을 함으로써 국민을 통제하려고 한다는 그런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에서는 매우 위험한 생각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라스베미가 반대한 내용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에 말씀드리면, 중국 정부가 종이로 만들어진 위엔화에 대한 사용에 함께 이 CNY라고 하는 것을 2022년 장커우와 베이징에서 올림픽 기간 동안에 처음 사용해 봤습니다. 많은 관광객들과 중국 시민들이 소매 거래와 결제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을 못 느끼고 있는 것은 하나의 파일럿 프로그램을 돌리다 보니까 결제할 수 있는 그 캐파의 용량이 상당히 넓은, 상대적으로 그런 상태에 이루어졌다는 것 하나가 존재하겠죠. 이런 파일럿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개인정보나 이런 이슈는 아마 중요한 이슈가 아니었던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앞으로 미래에 전자통화로서의 결제 기능을 가지려고 하면 한 국가, 한 개인, 한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결제 시스템에 들어있는 모든 정보 내용이 보호가 되지 않으면 저는 어렵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미국이 쉽게 그린백을 포기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그러한 시뇰리지 효과가 엄청나기 때문에 일반 화폐로 거래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포기하지는 않을 것 같다. 디지털 화폐는 원가가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시뇰리지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안전자산으로서의 미국 달러화를 가지고 우리가 환율을 이야기하고 금리를 이야기하고 재정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경제의 상호 연관성 문제는 디지털 화폐로 들어가게 되면은 거의 사라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만약에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변동성의 폭은 1달러에 880원 하던 게 2,000원 가는 정도가 아니라 1달러에 880원 하던 게 8만 원도 갈 수 있고 80만 원도 될 수 있는 그 정도의 변동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화폐로서 가지기에는 상당히 불안전한 것 같다. 오히려 감시 및 통제를 위한 도구로서 쓰려고 한다면 그 장점은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사용하고 있는 CBDC의 파일럿 프로그램과 그 의도는 미국과 많은 여타 국가들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자국 내에서 이렇게 한정될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미래 연준이 CBDC를 인정하고 또는 개발하기까지는 조금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겠는가. 그것보다는 우선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체계의 발전과 융복합화가 더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